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 모시고요. 봄철 원예 준비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원예 나눔이 현재 어떤 모임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는데요. 원예 나눔 모임은 작년에도 처음 시작해서 문화회관에서 네. 3월 첫 주서부터 토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12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한 40여 분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네. 아주 흥미롭게 잘 그러니까 했고, 더군다나 이 원예 나눔 모임은요,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자기가 여지껏 집에서 오이를 길렀다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꽃밭에다 뭐 다리아를 심었다든가 네. 이랬을 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특유한 그 테크닉 있죠. 네네. 한 번 길러보고 2년 길러보고 3년 길러보면 자기 자신이 뭐인가 느끼지 않겠어요? 나는 뭐를 잘하는구나. 더군다나 흥미롭게.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예 나눔 모임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요, 전부 다 그 집에서 꽃씨도 가져오고 묘종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다리아 같은 것도 가져오고 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놀아주는 거 보니까요, 참 마음이 저도 굉장히 흐뭇해요. 그래서 참 나눔 모임이 작년에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네, 금년에도 이제 3월 이제 첫 주가 지났는데 이번 둘째 주, 네. 그러니까 11일부터 네. 10시서부터 12시까지 네. 매주 그러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문화회관에서 네. 가지시는 거죠? 예. 자, 이 원예 나눔 모임 참 사랑이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임이신 것 같은데요. 정호영 대표 올해 또 많은 또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요. 이 봄철의 원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봄철 원예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요, 식물은 꼭 뭐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네. 흙이 있어야 돼요. 네네. 흙이 없으면 식물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흙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식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흙이거든요. 네. 흙이 나빴을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공을 들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목표로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루어지질 않죠. 만약 하나 예를 든다면요, 오이를 심었는데 이게 오이가 안 달리고 자꾸 꽃만 피고 오이가 안 달린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흙이다. 네, 흙이에요. 네. 흙을 어떻게 잘 관리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좋은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지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란 참 대지는 어머니예요. 참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땅이거든요. 네. 대지가 좋아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봄철 원예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흙이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흙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흙을 그렇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무슨 흙이 좋은 흙인지 또 좋은 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죠. 하는지. 네. 네. 그러면 그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리노이 시카고 땅 그 음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땅의 조성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나가다가 이게 공사 같은 거 하는 거거나 집을 짓는 데 보면은 네. 땅을 파도 뭐예요? 전부 다 모래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전부 그 논바닥 그런가요? 같은 진흙이에요. 네, 진흙인 것 같아요. 네, 진흙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검은 진흙이에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군요. 모르지만 저는 네. 늘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 스코키 쪽으로 올라가면은 네. 거기는 땅을 파니까 좀 빨간 흙이 나와요. 네. 또 저 샴보 이쪽에 가면 또 어떤 데 가면은 파면은 어떤 데 하얀 흙도 나와요. 아, 그러나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는? 이리노이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전부 다 진흙이에요. 모래를 구경할 수가 그렇군요. 없어요. 네. 근데 이 모래가 없는 이 찰흙이죠. 네. 한국 같으면 뭐냐면은 논바닥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미시피강다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옛날에는 여기가 늪지연 것 같아요. 네, 늪지. 그랬다는 얘기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시피강 저쪽에 그 럭키 산맥 끝쪽에서 네. 그러니까 낙엽이나 이런 먼지나 이런 게 쌓여서 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한 10m 들어가도 그러니까 까만 흙이에요. 검은 흙이 네. 나오군요. 그런 좋은 흙이- 흙인가요? 네. 그런데 이런 흙 속에서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느냐? 잘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잘 못 자라는 식물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식물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군요. 그렇죠.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간혹 아마 이 파 같은데 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은 나무가 어떻게 큰 나무가 쓰러진 거 보셨어요? 큰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이 뿌리가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렁 자빠진 거 보죠. 뿌리꺼정 이렇게 들고 쓰러졌어요. 네.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늪지 그러니까 점토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질 못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뿌리가 얇게 벗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뿌리채 그 뽑히는 뿌리째 그냥 뽑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극히 드물어요. 잘못 봤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한국은 바람이 세게 불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경우는 부러지죠. 있어도 그렇게 쓰러지는 뿌리째 경우는 뽑히지는 드물어요. 않죠.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이런 땅에서 살 적에 네. 그러면 진흙에서 그러니까 점토에서 그걸 점토라 그래요. 네. 모래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그건 점토라 그러는데 네. 그 점토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네. 식물이 따로 있죠. 어떤 식물들인가요? 그건 대부분 그러니까 콩과작물, 네. 콩 계통이나 그다음에 옥수수 계통이나 네. 그다음 밀이나 지금 이 미국의 이 중서부 중에 가장 그러니까 농산물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콩, 옥수수, 수수. 네. 저 뭐야 밀. 밀. 네. 그렇군요. 그겁니다. 그런 데서는 잘 자랄 수 있는 하늘.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뒤에 가든에 콩이나 옥수수는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거 심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뭐를 심냐면은 우리가 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뭐 상추를 심는다든가, 그렇죠? 오이를 심는다든가, 깻잎, 부추, 네. 고추 뭐 이런 네. 거를 심죠. 네. 그러면 그게 적합하게 할 수 있는 흙을 우리가 만들어야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않아요? 흙 얘기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토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가 뭐냐면은 거기다가 흙 속에서는 흙이 깊은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모래가 있어야지 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흙 속에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식물을 생리로 봤을 때요. 잎이나 줄기에서는 녹색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건 네. 뭐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만이 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탄소를 갖다가 흡수하고 어떻습니까? 산소를 배출하죠. 산소를 배출해서 우리가 집안에도 뭘 넣습니까? 화분을 넣으면은 그렇죠. 실내가 산소가 죽고 실내가 정화되고 네. 먼지도 그렇죠. 다 흡수해서 네. 아주 실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는 어떠냐면 땅 속에도 산소가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런데 공기 중에 허우서 땅 속에 그 산소의 그 질을 봤을 적에 달라요. 그러면 네. 진흙 속에는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나요? 그렇죠. 많이. 아.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그러니까 그 산소가 부족 영향이 많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왜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데 왜 산소가 필요로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뿌리에서는 뭐를 하냐면 뿌리에서는 탄산가스가 안 해요. 탄소 동화 작용을 안 녹색
잎이 녹색이지 탄소 동화작용을 그러죠. 네. 그러니까 땅속에서 뭐냐면 호흡작용이라 그래요. 네. 호흡작용 뭡니까? 사람 뭡니까? 사람도 호흡작용으로 네. 하죠. 산소를 흡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탄산가스를 내보내지 않아요. 네. 근데 땅 속에 있는 뿌리는 뭐냐면 호흡작용을 해요. 네. 그러면 호흡작용을 하면서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되게요? 생육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힘들다. 떨어지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진흙 땅에 모래를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모래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집어넣냐면 저기 홈디퍼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너스리나 이런 데 가면 뭐 파냐면 거기 핏모스. 네. 핏모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끼예요. 카나다에서만 들어옵니다. 아. 그 이끼가 카나다 같은 데는 그냥 몇천 년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하나도 거기에는 흙이라고는 없어요. 다만 이끼가 썩은 거예요. 네. 그걸 갖다 넣으면은 섞어서 네,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푹신푹신해진. 푹신해지죠. 푹신푹신해진다는 얘기는 공기가 그 안으로 속에 다 들어가죠. 섞여 있다는 그러니까 뜻이군요. 공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잘 뻗죠. 아,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가 깊은 다른데 한국 같은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 나무는 이렇게 나온 건 왜? 뿌리가 네. 산소가 적기 때문에 뿌리가 쫓아 들어가질 못해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땅에 산소를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아까 같이 핏못을 갖다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카우 매뉴얼이 있어요. 네. 카우 매뉴얼은 뭐냐면은 그 소똥 있죠? 네. 아, 네. 또 마구간에서 나오는 말똥이라 그러죠? 네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낙엽 같은 걸 썩혀 놓으면 그 이제 거름이 낙엽토라고 되죠? 얘기해요. 예. 부엽토라고 얘기하죠. 네. 이제 그러고 한국에서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몰라요. 2탄이라 가지고 뭐냐면 토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탄이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같은 연령대 같으면은 토탄이 그러면 토탄 금방 알죠. 왜냐면 네. 토탄이라는 얘기는 그 평야지대나 강 하류 지방에 네. 산에서 낙엽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몇백 년 이렇게 썰어지고 쌓인 다음에 네. 흙하고 섞여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 쌓여서 땅에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낙엽 썩은 건 나무 줄기나 나무 뿌리나 이런 게 썩은 거하고 똑같죠.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옛날에는요. 그 석유 그거 없고 할 적에는 연탄도 저겼지 연탄 내용보다 뭘 쓰느냐면은요. 그거로다가 그 시골에서 불을 붙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2탄, 토탄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흙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 그런 걸 집어넣고 하면 흙이 어떻습니까? 가벼워지죠. 네. 흙이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거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면요, 대표님, 이 흙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그 밭에 대한 걸 부터 얘기하죠. 지금 밭을 잘 만들려면은요. 네. 가을에. 네. 가을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카우 매뉴얼.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시내에 카우 매뉴얼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혹시 말똥 마구간이 근방에 있는 경우는 그걸 갖다가 그 위에다 깝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여기 건 뭐냐면은 치킨 매뉴얼이 있어요. 닭에서는 네. 닭똥이 있어요. 그거나 이런 거는데 닭똥은 그걸 갖다가 흙을 가볍게 하는 역할은 안 해요. 그러나 비교적 양분이 그러니까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걸 갖다 가을에 그리고 이제 낙엽 있지 않습니까? 네. 낙엽을 쓸어서 다 쓰레기에 갖다 거기다 택을 붙여가지고 이제 버리 돌거정 들어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낙엽 같은 건 미리 모아놔야겠군요. 그렇죠. 네. 낙엽을 갖다 마놓고 쌓아놓으면은요. 네.
겨울에 이제 눈이 와서 이렇게 다져지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자체가 뭐 되면 발효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넣으면 뜨뜻하게 썩죠. 네.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날이 뜨뜻하면 그 안에서 이제 김이 무럭무럭 나요. 네네. 그 이제 발효된다고 그래요. 그 이제 썩는다고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깔아놔요. 네. 깔아놓고 그걸 갖다가 아까 말한 그러니까 카우 매뉴얼 그렇지 않은 말똥 네. 그다음에 퇴비 낙엽 이런 걸 깔아놓고 엎어요. 네. 엎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밑으로 가고 들어가죠.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거기다가 씨앗을 심으면 되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은 우선 공기 유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거기에다가 오이나 고추나 이런 걸 심었을 적에 그러니까 심으면은 아무래도 병이 생기잖아요. 네네. 병이 생기면은 병충이 생긴다. 균이나 이런 걸 갖다가 파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땅 밑으로 가죠. 들어가죠. 네. 그럼 땅 속에는 비교적 그런 균이나 나쁜 균이나 충이나 이런 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위로 올라오면 그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겨울에 눈이 와 또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흙덩어리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딱딱해지겠죠. 푸석푸석해지죠. 아, 더 푸석푸석해져요. 네, 풍화제. 아, 네. 그게 뗀뗀했던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이게 그렇군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던 균도 올라오니까 균 없는 데서 올라와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병균도 없죠. 그다음에 공기 밑에 공기가 들어 거기도 잘 자라죠. 그런 지혜가 네, 그렇게 있군요. 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파 없는 게 참 좋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쟁기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밭 가는 쟁기. 밭 가는 쟁기는 그 하는 게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깊진 네, 않군요. 얕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왕이면 그렇게 파엎을 적에 좀 조금 더 많이 파엎으면은 밑에 흙이 위로 올라와서 좋잖아요. 네. 좋은데 식물이 매일같이 한 10cm 요 정도의 뿌리에서 왔다 갔다 양분을 다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파엎으면 밑에 어때요? 새로운 성분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오는데 풍화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흙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떠냐? 지금 해도 됐냐? 지금도 돼요. 아, 지금 해도 괜찮아요? 네. 그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네. 하는데 지금 일단 나가서 마구간 이런 데 좀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그거보다요. 네. 치킨 매뉴얼이나 그렇지 않으면 카우 매뉴얼을 살 수 있나요? 네, 나가서? 6불 99면은 그거 한 푸대 사요. 쭉 깔았는데 그렇군요. 네. 해가지고서 엎으세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다르게 잘 자랄 수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부 네. 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네. 취미 생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냐면은 그렇게 하실 적인데 이 만약에 그 위에다 흙을 뿌리고 흙이 나쁜 데다가 물을 주지 않아요. 네. 아침에 물 주고 가면 저녁에 말라요. 그런데 그 파 엎은 다음에 거기다 심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물을 줘서 일주일 물을 안 줘도 한 번 충분히 물을 주면 일주일 물을 안 줘도 잘 마르질 않아요. 그건 왜냐면 그렇군요. 보세요. 물을 땅이 깊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한 데다가 그냥 조금서 했을 때는 빨리 마르는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줘도 얼던데. 근데 파엎은 땅은 어떻게 돼요? 물을 주면은 깊숙이 끝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줘도 그러면서도 꽃도 잘 피고 오이 같은 것도 잘 되고 고추도 아주 실하게 잘 열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흙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초 이야기들을 좀 오늘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봄철 원예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흙이었군요. 그러면 가장 네. 중요한 게 흙이죠. 네. 자, 좀 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올해 다른 계획들 있으시다 들었어요. 뭐 학교에 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글쎄, 하고 싶다라는 작년에도 그 이야기도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참 뭘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중에 작년에도 이제 매년 국화를 여기 와가지고서
한국에서도 국화를 길렀었어요. 네. 한국에서도 길렀고 여기 와서도 참 내 취미니까 네. 일을 하면서도 국화를 늘 길렀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갔다가 저기 오고 또 전시회도 좀 하고. 근데 기르는 재미예요. 네. 기르는 재미다가 나누는 재미까지 있어요. 나누는 재미도 더 좋죠. 네. 근데 나눌 때 주는 재미예요. 네. 근데 조금 저기 게 뭐냐면 참 꽃 이쁘네 하면은 저는 누가 와서 그 참 꽃 이뻐요 그러면 주고 싶은 생각 나요. 네. 왜냐하면 주는 기쁨이에요. 받는 그렇죠.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길래 뭘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네. 가가지고서 국민학교나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그 꽃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는 게 참 좋겠다 참 하는 좋은, 그런 생각인데 네,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 했는데 역시 언어에 대한 그 프라블럼이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그 궁리 중에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네.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경첩이 지났어요. 지나간 5일 날. 벌써요? 네, 경첩이 네. 지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28일 날인가가 아마 춘분이에요. 네. 춘분 밤과 낮이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되는군요. 봄이 시작돼. 벌써 우수 경첩이다 그러면은 경첩이면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경칩이라고. 딱딱하고 나오죠. 네, 경첩이 입을 연다는 네. 얘기인데 봄이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꽃을 좋아하시거나 그냥 오이나 고추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갖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집에서 4월 달에 땅이 풀렸을 때 가서 오이 씨를 고추 씨를 뿌리잖아요. 네. 고추를 씨 뿌리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리 너스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묘를 이만큼 큰 거를 사다가 심으시죠. 심잖아요. 네. 그것도 좋아요.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고추를 갖다가 자기가 기른 고추를 갖다가 그대로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이게 잘 자라고. 그러니 어떤 고추는 맵기도 하고 어떤 건 달기만 하고 맵지 않고 이제 그러나 자기가 적성에 맞는 고추 씨앗을 했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집안에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딩 팥이 있어요. 네. 까만 거예요. 조그만 그 이제 사이즈가 조그만 펑펑 뚫린 게 72개짜리도 있고 36개짜리도 있어요. 구멍이 뚫린 그렇게 게. 해서 파나요? 네, 팔아요. 거기다가 흙이 준비가 안 됐으면요. 그러니까 포팅 소일, 네. 포팅 소일이라고 팔아요. 포팅 소일을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묘를 그 안에다가 이제 길러는 게 참 좋아요. 네. 그런데 기르는 게 좋은데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하는 건 고추씨예요. 제일 먼저 지금은 고추씨를. 네, 고추씨는 네. 보통 육묘 기간 씨를 뿌려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시간이 한 40일 내지 50일 걸려요. 오래 걸리네요. 네, 근데 오이씨는 얼마 걸리냐? 오이씨는 그거에 반도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발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고추씨가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요. 지금 고추씨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따뜻한 물에다가 고추씨를 넣으세요. 따뜻한 물에 고추씨를 네. 넣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화장지 있죠? 네. 화장지에다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가지고 컵에다 넣고 양지 쪽에다 넣든가 그건 햇볕이 필요 없어요. 네. 싹이 들 때는. 싹이 저기일 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보면 열어보면요. 약간 하얗게 눈을 싹이 올라오는군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러냐면은 그대로 저기 해서 그거보다 조금 뿌리가 약간 이렇게 뻗었을 적에 네. 그걸 하나하나 골라가지고요. 네. 골라가지고 아까 시딩 팥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탑소일 포팅 소일 넣었잖아요. 네. 거기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씩 넣는 네, 거예요? 하나씩 넣어서 2개씩 넣어도 돼요. 네. 2개 하나나 둘씩 넣어서 하면은 그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다른 씨앗보다는 고추는 굉장히 늦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추를 하시는 게 먼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제 일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하시는데요. 원예의 나눔 모임도 아까 소개하셨는데요. 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어디로